안녕하십니까, 송원일입니다.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출범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세계의 중심이 되는 더 큰 제주를 만들겠다. 그리고 도민 중심의 협치로 갈등과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모시고 앞으로 도정의 방향과 현안에 대한 해법을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도지사로 취임한 지 이제 나흘째인데 무척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 정치인으로 활동하시다가 처음 행정가로서 도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우선은 그 도의 살림의 곳간 열쇠를 이제 인계받았고요. 예. 5천 명이 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지휘 권한 그리고 책임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훨씬 무겁고요. 또 업무 보고를 받아보니까 예. 이게 세세한 것에 너무 빠져서도 안 되고, 그러면 도지사가 과연 전체의 줄기를 잡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제대로 맥을 잡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 새 도정의 목표로 더 큰 제주를 만들겠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더 큰 제주 상당히 좀 추상적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선 우리 인구나 경제 규모에 한계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 규모도 키우고, 뭐 예를 들어서 그걸 위해서 공항도 키우고 뭐 이런 게 나오겠고요. 우리의 인적인 네트워크, 이 인적인 연계망을 키우자. 우리 원래의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이주해온 제주도민들, 그리고 제주를 사랑하는 많은 제주의 친구들, 예. 그리고 또 육지와 외국에 나가 있는 제주 출신의 인재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연결시키고 사람을 귀하게 쓰는 그런 걸 통해서 제주의 네트워크를 키우자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더 큰 제주로 가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슴이 넓어져야 됩니다. 네. 섬이지만 대륙을 포용하고도 남는 네. 그런 가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어떤 의식의 변화랄까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그러한 미래로 가자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새 도정이 앞으로 어떻게 구현돼 갈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더 큰 제주라는 도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몇 가지 이 방침들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이 제주 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성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성장,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이게 실현 가능할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그동안의 성장은 우선 양에 집착한 외형적인 성장이었죠. 예. 투자도 늘고 관광객도 늘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 그 수익이 밖으로 빠져나간다든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파급 효과가 약하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우리 위기에 처한 1차 산업 이 부분이 제대로 온 아직 활로를 못 찾고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성장은 물론 양적으로도 커야 되겠지만 그 내용 면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투자는 제주의 자연과 제주의 문화, 그리고 제주의 인재들과 이 제주도의 돈의 자본들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조화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 예. 그런 면에서 제주를 내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성장이 돼야 되겠고, 생태와 조화되는 그런 상생의 성장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방향을 정한 겁니다. 예. 물론 새로운 성장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손에 뭐가 잡히느냐 이러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외래 자본의 문제, 자연 환경과 개발의 조화 문제, 아니면 외래 자본과 어떤 우리 돈의 자본의 문제, 돈의 인재들을 육성하는 문제, 이런 모든 부분에서 기준을 새로 잡고 그것을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도 새롭게 잡아서 모든 도정의 방향이 서서히 방향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일대 종합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이 뭐 비단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경제 자체가 그동안 지나치게 성장 중심으로 흐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났고, 제주도 또한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새로운 성장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돈의 자본이 잘하는 성장, 이렇게 또 표현을 하셨습니다. 돈의 자본을 육성을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과제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관을 갖고 있습니까?
우선은 돈의 민간 자본들은 아직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주도가 가진 공공의 자원들, 그리고 제주도의 예를 들어서 공기업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도적인 개척들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제주도의 1차 산업이라든가 앞으로의 문화산업, 관광산업, 그리고 서비스 산업 이런 걸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민간의 경쟁력과 어떤 이 자본의 그 비축, 축적을 우리가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행정이 보다 그 관과 민의 관계를 잘 세워서 어떤 그런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효율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1차 산업, 그다음 관광, 문화, 서비스 산업, 그다음 미래 첨단 산업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관의 지원이 그동안에 있어서 그 예를 들어서 뭐 보조금을 나눠주기 식으로 진행이 된다든지 선거를 의식한 정치 논리에 휘둘린다든지 이런 점들을 극복하고 제대로 된 어떤 성장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순 경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재정비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제가 우리 업무 보고 때도 강조했지만은 모든 도정의 방침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원칙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 이 돈의 자본이 잘하는 성장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이 돈의 경제 주체와 그 외래 자본의 상생 이것도 상당히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돈의 자본과 돈의 경제 주체와 외래 자본의 상생 이게 구체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미래 산업의 경우에는 제주의 공기업, 그다음에 다음이 물론 들어와 있고 앞으로 뭐 용암해수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 그리고 미래의 그 에너지 산업들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들이 도내의 인력들 그리고 도내의 그 협력 기업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도내의 대학들과 함께 연구를 한다든지 그래서 도내의 어떤 기업들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그 지식적인 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어차피 이따가 또 본격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중국을 비롯한 외래 자본이 현재는 대단히 어떤 마을 목장들을 사서 숙소를 분양하는 형태에다가 앞으로 카지노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닌가 어떤 의심이 되는 이런 상태가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주의 대단히의 땅을 팔아넘겨서 그 토지 매각 차익을 JDC가 갖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앞으로의 관광의 발전 방향을 생각하면서 제주의 1차 그러니까 농업, 그다음 제주의 관광산업, 그다음 외래의 투자 자본 이런 부분들이 함께 서로 상생하면서 제주의 가치를 제주의 청정자연, 제주의 독특한 문화, 그리고 제주의 인적 넘치는 그리고 다양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조화롭게 다양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의 가치를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외래 자본도 이 방향을 맞추도록 조정을 해나가야 되겠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그 제주의 그 투자 정책 자체가 외국 자본, 외부 자본을 지나치게 이제 유치하는 데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개발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는 이런 문제들을 많은 도민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과연 새 도정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대안을 내놓을지 다들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지금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경제 체제를 재설계하겠다 이런 지금 내용도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과연 이게 지금 외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적정 수익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 개발 이익을 도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 말처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주 도정이 역대 도정이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너무 우리가 무시하거나 결과만 놓고서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 자본을 비롯해서 외래 자본들이 급속히 들어온 것은 사실은 이 투자 영주권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 숙소 분양형 사업이 중국에서 히트 상품이 된 이것과 때를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수십만 평, 수백만 평 공동목장 땅을 사서 그러니까 이걸 JDC가 사서 자본을 유치해서 팔아 넘기면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헬스다 아니면 뭐 신화 역사다 제주가 사실은 갖고 싶은 많은 그런 그 내용의 사업을
걸기는 걸었으되 예.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돈이 풀리는 것은 숙소 분양, 그것도 나중에는 설계가 변경되면서 갑자기 어떤 숙소의 분량이 불어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돈이 돌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헬스라든지 아니면 신화 역사의 어떤 테마 이런 게 제대로 살아 있어야 네. 지역의 고용도 되고 지역의 다른 경제 활동과 이게 연계돼서 지역 경제 활성화 연결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지부진하고 네. 숙소 분양만 앞서 나가다 보니까 도민들이 이게 뭐냐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숙소 분양형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제주도가 관광 산업이 앞으로 발전할 때 필요한 숙소의 총량에 대해서 정확한 수요 예측이 있어야 되겠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그 숙소가 전제로 하고 있는 헬스케어 단지라든지 아니면 신화 역사 테마 어떤 그런 관광 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충실하게 되면서 앞으로 숙소도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이거를 원래의 내걸었던 원칙, 투자 유치의 원칙들을 그대로 엄정하게 정직하게 집행을 하면 나는 많은 부분이 바로 잡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중국 자본 투자 유치와 관련된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이 새로운 성장 관련해서 이 많은 도민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성장의 혜택이 어떻게 도민 사회에 골고루 나눠질 것인가. 결국은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경제 또한 외형적인 성장은 상당히 수치상으로 좋은데 이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적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과 새로운 성장, 이게 어떤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요, 양질의 기업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부분은 민간 기업이 들어와서 발전하는 게 있고요. 또 제주가 갖고 있는 많은 자원들, 그리고 제주가 할 수 있는 앞으로의 어떤 이 문화라든지 경제 활동들을 공기업이 맡을 부분은 맡고 또 공기업이 지원해 줄 부분은 지원해 주면서 민간 기업과 우리 제주도 내 인력들, 제주도의 많은 어떤 문화 또는 관광 경제 활동의 주체들을 잘 연결시켜서 이게 상생하는 그런 바탕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정이 모든 인허가권도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투자에 대해서 고용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대학과 손을 잡고 어떤 맞춤형 인재 양성 코스를 만들어서 뭐 기업 활동을 하도록 한다든지 갖고 있는 권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어떤 이 고용 조건 또는 다른 대학 또는 기업, 제주도 내 기업들 또는 제주도 내의 어떤 많은 이 인력들과 연계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업을 키워나가는 목표를 추구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정이 단순히 그냥 유치하고 건물 빌려주고 그다음 거기서 세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주 도내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어떤 이 자본의 유치 또는 선진 기술의 유치와 도내의 인력과 일자리 그리고 도내 기업의 육성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계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성장 관련해서는 이 정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국 자본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많은 도민들이 관심이 있어하고 지난 선거 때도 상당히 좀 쟁점이 됐었는데, 이 부동산 투기 그리고 이 난개발 이런 부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도지사께서 지금 업무 보고를 계속 바쁘게 받고 계실 텐데, 중국 자본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타난 심각한 문제점들, 이게 어떤 게 있는지 이게 정확한 진단이 내려져야 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문제를 지금 안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그동안에 우리 GIS라고 지리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만은 일정한 고도 이상의 중산간 고도 이상의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곶자월이 포함되어 있는 마을의 공동목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규모의 토지를 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을 너무나 뭐랄까요, 손쉽게 내준 면이 있죠. 투자를 유치한다는 목적으로. 그리고 거기에는 사실은 이제 JDC가 앞장을 섰죠. 그리고 그게 뭐 JDC가 처음부터 잘못했다기보다는 아무튼 이 양적인 투자 실적을 목표로 기준으로 해서 가다 보니까 아무튼 묻지마식으로 이제 유치를 해오는 겁니다. 근데 초기에는 잘 안 되다가 이게
숙소 분양 이게 투자 영주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숙소 분양 사업이 중국에서 이게 대히트를 치면서 예. 대거 이런 그 뭐랄까 부동산 개발 자본들이 들어오게 됐죠. 저는 이렇게 들어왔지만 저는 중국 자본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은 돈이 되는 곳을 가게 돼 있는 거고요. 예. 미래에 더 큰 돈이 될 수 있는 곳을 따라서 현재의 돈은 움직이는 거거든. 이게 돈의 흐름이고 예. 자본주의의 이치입니다. 그러면 더 문제는 중국의 자본들이 올 때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제주도 내에서 제주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것과 맞지 않는 것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내주면 안 되는 거고요.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제주 도정이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유치만 해오면 규제 다 풀어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다음 사업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숙소는 분양이 됐는데 원래 하기로 했던 목적 예를 들어서 헬스다, 신화 역사다 이런 원래의 목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그 원래의 목적에 따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숙소들을 지은 건데 숙소는 투자 영주권 목적으로 분양이 되고 이미 그건 투자 수익을 다 환수를 했고 나머지는 진척이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야 헬스든 신화 역사든 원래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예. 나중에는 숙사 분양하고 그다음 몇 년 뒤에는 슬그머니 대형 카지노 정도로 가는 게 아니냐. 이게 솔직히 도민들의 어떻게 보면은 불신이고요. 예. 근데 이걸 거꾸로 해놓고 보면 투자를 한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뭐 그 카지노고 뭐고 다 될 것처럼 해놓고는 이제 또 도정이 바뀌니까 이걸 막냐. 이런 투자 입장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뭐 중국 쪽에서 약간의 예. 우려들이 옵니다만은 투자자들의 불안을 또 일으켜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했던 그 원칙과 기준 그 부분들이 중간에 슬그머니 설계가 변경된다든지 원래의 목적이 사라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예.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앞으로 투명한 기준을 세워서 예. 앞으로 올 투자자들에게도 국제적으로 명확히 해주고 돈의 도민들에게도 우리가 그 불신을 갖고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투명한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임기 동안 또는 그 이후에도 집행을 해나가면 예. 현재의 많은 문제점들은 저는 뭐랄까요 정리정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대표적인 예가 신화역사공원 같은데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지금 이 개발 내용이 바뀌고 설계 변경이 되고 그리고 지나치게 이 수익 중심의 숙박시설을 늘리면서 이게 먹튀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까지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신화역사공원 관련해서 지금 뭐 업무 보고를 받고 계실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업자가 설계 변경하고 당초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긴급 현안으로 예. 드림타워, 신화역사공원, 그다음 앵커호텔 예. 이 세 가지를 들여다보고 있고 특별 보고를 지금 아주 심도 있게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내부와 또 외부의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도민들의 우려, 그동안에 어떤 제기되어 왔던 각 분야에서의 어떤 문제제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새롭게 도정이 시작하기 때문에 가감없이 검토해서 그에 따른 합당한 방안을 빠른 시간 내에 내부 기준을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적으로 이걸 잘 풀어나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뭐 투자를 해온 그쪽에 무슨 잘못이 있거나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투자를 유치해 올 때 하고 도정이 바뀌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잘못된 그 신호로 주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꼭 신화역사공원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숙사 분양만으로 돈을 회수하고 나머지는 지지부진하다가 다른 쪽에다 떠넘기고 이런 건 안 되겠다. 그리고 원래의 투자의 목적이고 그거에 따른 숙소이기 때문에 원래의 투자 목적하고 숙소를 연동시키기. 그럼 원래의 조건이 그런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게 원래의 목적에서 돈이 좀 안 벌리면 대형 카지노로 돈을 벌 거 아니냐라는 의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형 카지노는 허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조례로 못 박아버리든지 그렇게 정리정돈을 하겠습니다. 혹시 그 긴급 현안 세 가지를 정해서 지금
긴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혹시 과정에 대한 조사까지도 지금 포함이 되는 겁니까? 과정에 대한 조사도 이후로 필요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문제가 어떻게 일단 우리 행정상의 문제가 어떻게 얽혀 있는가 네. 그리고 그 이면에 예를 들어서 투자하는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투자한 거고 그다음 JDC는 자본을 유치하려고 그 뭐 땅을 마련했을 거고 제주도는 또 이게 기준에 뭐 맞거나 아니면 뭐 그럴 만한 어떤 도정의 지휘 방침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갔을 거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돈의 물고 물림이 어떻게 돼 있는지 예. 그다음 어떤 인허가권의 물고 물림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구조적인 전모의 파악 네. 이게 돼야 기본적인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들이 지나온 과정에 대해서는 네. 일단은 그 현황과 앞으로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에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 현재 지금 그 중국 시진핑 주석이 방한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수행단을 보니까 녹지그룹, 리디그룹 회장도 같이 방한을 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발언을 했는데 제주에 지금 헬스케어 타운, 그 다음에 드림타워 말고도 6, 7천억 원 정도의 추가 투자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 지난 선거 때도 그랬지만 좋은 투자와 나쁜 투자를 가려내겠다. 그리고 지금 핵심적으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먹튀는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먹튀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예. 어쨌든 과도하게 지금 투자 영주권을 노리고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이제 개발하는 그런 그러니까 부분에 대한 당장 돈 되는 그렇죠. 숙소 분양, 숙소 분양 중심에 그건 하고 그거는 총알같이 하고 나머지는 지지부진한 그런 것은 안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투자, 나쁜 투자라는 것은 투자 자체가 절대적으로 좋고 나쁜 건 없죠. 제주의 입장에서는 좋은 투자라는 것은 제주의 미래 가치, 그리고 제주의 발전 방향과 조화되는 그게 좋은 투자입니다. 예를 들면 자, 제주가 앞으로 가려는 게 예를 들어서 제주의 청정 자연을 활용한 장기 어떤 휴양형의 관광을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부분들을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오래 머물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좋은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헬스케어 타운이 생긴다. 이거 좋은 투자입니다. 자, 세계의 관광객들이 와서 제주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제주의 청정 환경과 함께 많은 레저를 즐길 수 있다. 그러면 테마파크를 통해 가지고 정말 가족 단위로 와서 정말 여기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 테마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뭐 우리 농산물도 납품하고 여기 일자리도 창출되고 이거 좋은 투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쁜 투자는 뭐냐? 이런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숙소가 늘어나면 건 당연한 거죠. 그게 아니라 원래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일단 투자 영주권을 노리고 매물이 나오는 동시에 분양 공고가 나가는 동시에 매진된다라는 현재의 어떤 이런 제도적인 일시적인 이 특징을 이용해 가지고 숙소 분양으로 돈을 회수하는 데에만 목적을 두고 나머지는 책임성이 없이 한다라든지 이런 거를 따로따로 가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나쁜 투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녹지 회장님을 얘기했으면 저는 녹지는 처음에 들어올 때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제주의 미래 가치와 제주의 발전 방향에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돈 벌어가는 거야.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녹지가 더 많이 벌어가고 제주는 그걸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서 제주도 같이 돈 벌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함께 돈 벌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녹지가 어떤 실질적인 투자, 추가 투자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단순히 숙소 분양 또는 카지노뿐만이 아니라 제주의 가치를 키울 수 있고 제주의 미래 가치에 조화되는 그런 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번에 원희룡 지사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기억이 남는 게 이제 토지 매각을 외국 자본의 토지 매각을 엄격하게 좀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투자 유치의 어떤 정책 방향이 좀 그 변화가 있겠습니까? 지금 토지 매각 때문에 JDC가 사실은 뭐 저 LH 토지공사처럼 이 개발 시행사가 돼가지고 대규모의 토지를 확보를 해놓고는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자를 유치해오는 이런 구조가 돼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주도정이 제주의 미래 가치가
제주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투자 가능하고 투자 우선 환영인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 뭐 새로운 창조적인 제안도 좋고요. 이런 거를 가지고 실제 그런 프로그램과 실제 미래에 실제로 이게 운영될 그런 경제의 활동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주도가 얼마든지 땅을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예. 중국도 70년 토지 임대 아닙니까? 우리 70년, 99년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예. 대신 이게 왜 토지 매각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냐면 예. 예를 들어서 토지의 매각 차익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의 시행사가 예. 제주 개발에 주도권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문제의식이 확고합니다. 제주 개발의 주도권을 지금 JDC가 상당 부분 그동안 이제 발휘해 왔는데 그거를 제주 도정이 직접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앞으로는 개입할 수도 있다는 인허가권을 제주도가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당장 GIS가 예. 어디까지가 개발이 되고 안 되고 라든 문제라든지 아니면 곶자왈이 포함된 공동 목장을 마을 몇 분이 그냥 너무나 예. 뭐랄까 순박한 마음에 손쉽게 넘기는. 그래서 저는 우리 제주 도민들께서도요 그냥 아무리 그 자녀들 학자금이 중요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제주도 땅 함부로 팔아넘겨서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새로운 성장 그리고 중국 자본 투자 유치와 관련된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가 안고 있는 그 커다란 이 갈등 현안이 있는데 그 지사께서 취임사를 통해서 제주의 힘을 키우려면 역사와 사회로부터 오는 아픔을 치유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이 아픔 가운데 지금 크게 두 가지인데 4.3하고 해군기지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4.3에 대해서는 이미 이게 우리 제주 공동체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고 어떻게 역사적으로 현대사에서 가장 그 출발점에서의 아픔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재까지도 어떤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아 있고 또 4.3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등장할 때마다 또 아직도 그 갈등과 상처의 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현재 진행 중인 아픔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치유하는데 저는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의 그 도민들의 정신 세계와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가기 위한 데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게 그 뭐랄까 아픈 상처가 되고 네. 어떤 막힌 뭐랄까요 막힌 곳이죠. 이것을 뚫으면 파급 효과가 그만큼 큽니다. 그리고 이제 4.3과 관련돼서는 지금 뭐 국비를 3단계 그 공원 지구를 놓고 현재 120억으로 축소돼 있는 것을 뭐 400억으로 늘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거는 이제 국비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예산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훨씬 클 수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현재도 지금 업무 보고를 받고 이제 앞으로의 도정 방향을 짜면서 4.3에 대한 지원에는 일단은 인색하지 말자. 대신 그게 우리가 개별로 그냥 돈 나눠주고 끝내는 그런 개별 보상에 대해서는 이미 4.3을 우리가 국가 추진밀로 오는 과정에서도 이런 4.3 유족회 자체가 공동체 보상, 공동체의 발전에 어떤 4.3에 대한 보상이 쓰여져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들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당장 예를 들어서 80세 이상의 그 유족들의 그러니까 피해자와 유족들의 어떤 이 생활비를 보조한다든지 며느리들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가 감당 가능한 그런 예산 범위 내에서는 인색하지 말고 최대한 곧바로 좀 지원을 하자. 뭐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네. 해군기지 문제 관련해서는 강정마을회가 최근에 좀 이렇게 태도 변화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해군기지 문제는 어떻게 지금 볼 생각이십니까? 저희 원칙은 일관됩니다. 진상조사 로부터 시작되는 1년에 예. 한 5가지의 그 제주도가 입장을 명확히 할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공약을 다 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강정마을회가 아픔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예. 아픔의 당사자가 주도하지 않고는 아픔의 당사자가 중간에 틀어버리면은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를 강정마을회가 주도를 해라. 근데 이 말을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야 우리가 무슨 조사할 전문가도 없고 그런데 우리 보고 조사하라는 거냐. 예. 도지사는 왜 빠지겠다는 게냐. 그게 아니라 만약에 마을회에서 진상조사위원장을 도지사가 맡아라 그러면 맡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따른 그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서 상응한 조치에 대해서는 사과할 건 사과하고 중앙정부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이미 다 하겠노라고
60만 도민한테 제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대한민국의 전 국민을 놓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천 단계에 들어가서 야 이게 이렇다 저렇다 비판을 해도 늦지 않다. 예, 그래서 대화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정마을회가 지금 가장 이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내용이 원점 재검토 이 부분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짧게만 말씀드리겠는데 예. 일단 그 인수위, 그러니까 준비위원회에서 그건 뭐 제가 오보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협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갈등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원희룡 지사께서 그동안 계속 강조하셨던 게 이제 협치인데 이게 처음에 많이 낯설었는데 이제 뭐 다들 주변에서 많이 이 협치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어서 조금은 이제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이 협치가 왜 중요한지 뭐 딱 한번 좀 강조를 해주시죠. 협치라는 게 말은 어렵습니다만은 네. 쉽게 말하면 관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민치가 있어요. 관과 민이 함께 권한을 나눠서 네. 다스리면,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건 결정하고 집행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그게 협치거든요. 관치는 이제는 더 이상 한계에 다달했다. 민간이 앞서 나가는 분야가 너무 많고 주민들의 수준이 관보다 훨씬 위에 있는 경우들이 많다. 네. 그리고 관이 일방적으로 했을 때는 관료들의 칸막이 또는 주민들의 민심과 동떨어진 의사결정 때문에 주민들의 협력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민의 참여는 불가피한데 과거의 민의 참여는 형식적인 둘러리 예. 또는 선거 정치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민에다가 주도권을 주자. 그러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위원회에 들어와서 자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의 최후 단계까지 어떤 뭐랄까 표결권, 결정권을 갖고 참여를 하는 거죠. 그다음 결정이 되고 나면 집행을 관료들이 맡아서 다 해버리는 게 아니라 집행의 과정에서도 이 민간들이 실제로 현장이나 행정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런 게 문제점이고 이런 건 우리가 결정한 거하고 왜 다르게 하느냐라는 것들을 실제로 관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사결정과 집행의 과정을 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민과 관이 손잡고 함께 진행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현재로는 이제 오해를 보니까 협치 이렇게 해서 도지사가 당선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공문서를 전부 다 협치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민원들을 다 들고 오면서도 이걸 들어줘야 이게 협치 아니냐 다 이렇게 들고 오는데 협치를 이렇게 막 갖다 붙이면요. 진짜 협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예. 진짜 협치는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분야에다가 협치가 적용이 돼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관계가 서로 첨예하게 평행선을 긋는 부분은 협치가 당장은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이 결정해서 밀고 나가야 되는 문제들도 협치에는 당장은 부적절합니다. 예. 협치가 적절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관보다 민이 훨씬 앞서 나가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마을 만들기, 예. 그다음 문화, 그다음 원도심 활성화 예. 이런 것들은 상인들과 관광객들이 더 잘 알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관이 가면 맨날 토목공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협치를 통해서 민간을 주도적으로 참여시키면 그 자체로 성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부분들은 관료들의 칸막이, 그래서 도시과하고 환경과하고 기준이 전혀 다르고 민원인이 가면 도시과에서 하는 얘기랑 환경과에서 하는 얘기가 다릅니다. 맨날 이게 뺑뺑이 돌다가 끝나죠. 그게 아니라 도시국장, 환경국장이 위원회에 같이 들어와서 결론이 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이 날 때까지. 이렇게 네. 되면 관료들의 칸막이를 뛰어넘으면 그 자체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분야.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는 뭐냐면 협치가 당장 출발해서 성과가 낼 수 있는 부분은 그동안에 있는 예산을 서로 나눠 갖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면 그동안에 없었던 제3의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목표가 뚜렷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예. 예를 지금 뭐 산지천을 재생하고 묵은성을 뭐 살리고 뭐 해서 거기에 예술특구를 만들자. 새로운 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마을 만들기. 예.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예. 이런 분야에서는 협치가 아주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이 이미 앞서 있고 관료들의 칸막이를 없애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고 제3의 뚜렷한 그 어떤 만들어내는 목표가 있는 분야, 이 분야에서는
그 제가 제기하는 협치가 당장 7월 달에 준비를 해서 8월 달부터 시작해도 성과가 나오는 거고요. 예. 그 나머지 분야는 협치가 구체적으로 적용되려면 6개월 준비해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예. 또는 4년 내내 준비를 해도 아직 협치는 시기상조인 그런 분야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모든 걸 협치 관계에 갖다 붙이지 마시고요. 그다음 도청에 와서 뭐 정책이나 제도 개선이나 어떤 보조금을 요구하는 분들이 전부 이걸 협치로 갖다 붙이는 거는 그는 전혀 그 원래의 협치가 그걸 알면 예. 아마 통곡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협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짚어봤으면 하는 게 지금 이번에 그 도청의 기구 개편하면서 이 협치 정책실을 새롭게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협치위원회는 이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거고 이게 도청 그 공무원 조직 내에서 협치 정책실을 두게 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역대 우리 도지사님들은 다 관료 출신들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선거 때 정책을 준비하고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뭐 퇴직 관료들이라든가 다 그 범위 내에서 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관료주의에 묶이지 않고 훨씬 넓은 폭으로 인재들을 등용하고 정책을 더 보고 이 정책의 탕평, 인재의 탕평까지 얘기한 입장 아닙니까? 예. 그럼 제가 들어가서 관료들만을 상대로 해서 자문받고 집행을 한다는 건 그 자체가 원희룡을 뽑아주는 뜻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협치정책실은 지금 그 쓰려고 하는 게 최소한의 정책에 대한 검토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제가 자료를 다 들여다보는 것만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검토를 해서 그에 대한 어떤 요약 보고를 해준다라든가 외부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저한테 건의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정책 보좌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원래의 정원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제주도에 어차피 그 산하기관에서 분야별로 한 사람씩을 파견을 받자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제가 원래 국회에 데리고 있었던 이런 제 나름대로는 어떤 이 가장 뛰어난 인력 왜냐하면 앞으로 국회랑도 정책 조율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국회 출신이 지금 뭐 1명 그다음 파견 기관들에서 지금 한 서너 명 이렇게 와 있고 또 이걸 연결시키기 위한 어떤 이 정무적인 심부름을 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야당과 또는 시민사회와 그 연락 역할을 할 그런 우리 제주 도내 인사 정도가 참여하는 그림으로 이제 그려져 있는 거고요. 이걸 왜 이름을 협치정책실로 붙여놨느냐. 정책실이라고 붙이면 이게 무슨 관료들 전체 위에서 정책을 관장하는 것처럼 너무 크게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예. 협치, 즉 관과 바깥의 민 또는 중앙정부와의 어떤 연결 그 지점에서 도지사를 보좌하는 그 역할이 한정된다는 의미로 일단 협치정책실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거기에서 정책 보좌들이 뭐 각 국장들이나 관료들을 직접 지휘한다든지 그런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철저히 도지사에 대한 보좌기구입니다. 예. 그 일부에서는 이 기존 공무원 조직과의 충돌, 갈등 뭐 이런 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킬 공무원들이라면 제가 인사권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원희룡이라는 관료 출신이 아니고 중앙정치에서 단련돼 있고 제가 여야 시민사회 보수진보를 다 넘나들 수 있는 저의 폭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걸 쓰지 말라고 한다면 저를 왜 도지사로 뽑았습니까? 예. 저는 도민의 뜻을 진정으로 받드는 것은 인재와 저희 어떤 정책의 수렴, 그다음 인재의 등용 이런 것들을 가장 폭넓게 쓰는 것이 원희룡다운 인사고 원희룡다운 기구 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는 인사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사께서 전에 발언하신 내용 중에 나는 물은지사가 아니다. 나에게 줄 서지 마라.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도민사회에서는 공정한 인사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지금 높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마 이제 취임하시고 첫 인사로 행정시장을 임명하시게 될 텐데 네. 지금 뭐 시중에서는 뭐 일부 실명으로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행정시장을 임명을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사실 저는 선거 때부터 이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특정인을 정하는 것은 최종 단계일 것이고요. 어떤 요건을 갖춘 시장이어야 될까를 고민을 했는데
저의 최종 결론은 우선 첫 번째로는 그동안의 도정에 있어서 제주도의 문제가 가장 큰 것이 무엇이 문제였던가. 네.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인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생각은 첫 번째로는 선거 정치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온갖 업자들과 온갖 이 행정에다가 손을 벌리는 이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그 다음 인사랄까 어떤 이 제주 도정을 내지는 시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이 특정 소집단 연고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우리 제주도 사회의 가장 큰 문제고 원희룡을 굳이 택해서 이 변화의 계기를 삼으려고 했던 가장 큰 문제가 선거를 의식한 선거 정치, 도정이 선거 정치에 지배되는 것, 그 다음 이해관계, 그 다음 연고관계에 묻히는 것. 저는 이것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을 선출해야 된다, 선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능력을 갖춰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제주도를 폭넓게 통합하고 인재를 널리 쓰고, 그다음 인재를 제주도가 그동안 사람을 키우는데 인색해 왔다고 한다면 예. 그동안에 맨 그 유력 인사들 그리고 뭐 서로 그 도정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다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폭넓게 인재들을 등용하고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에 맞는 인물들이 과연 있을지 예. 만약에 없으면 거기에 근사치로라도 가야 되겠죠. 예. 이 행정시장뿐만이 아니고 이 공기업이라든지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주요 자리들이 있는데 이런 인사들은 아마 이제 후속으로 이제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원칙, 이 선거, 이해관계 연고에서 자유롭고 능력을 갖춘 이런 인사들을 어떻게 공정하게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 어떤 보관을 갖고 있습니까? 이제 공기업이나 산하기관들은 뭐 아주 파급 효과가 큰 데서부터 예. 아니면 좀 역할이 제한된 부분까지 쭉 있는데 파급 효과가 크고 제주도의 가치를 창출해 나가야 되는 그 사명이 큰 데일수록 사실은 범위를 넓히고 그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에 철저히 기준을 두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 서울 중앙에서 큰 사람만을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기관이 제법 많기 때문에 또 우리 제주 도내의 인재들을 골고루 좀 기회를 준다라는 이런 이 탕평의 면도 안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선 기준은 탕평하기는 쉽고요.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뭡니까 저 뭐 국제 컨벤션 센터라든가 뭐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 데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온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삼고 초려를 해서 제주 사람이면 더 좋겠지만 제주에 연관이 없더라도 심지어는 외국 사람이라도 데려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각 기관별로 어떤 요건을 갖춘 사람이 와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원칙이 서고 그다음 그거에 합당한 절차 가장 투명하고 합당하고 또 거기에 어떤 후보군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어느 시기에 할지 그리고 이거를 일괄 신임을 물어서 사표를 받고 그다음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면서 인사를 할지 어쩔지 이 부분은 당장은 뭐 우리 시급한 인사가 다른 것들이니까 시급한 인사들을 해놓고 곧바로 좀 고민을 해서 조만간에 가닥을 잡을 생각입니다. 예. 일괄 사표를 받을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찾을지는 좀 더 생각을 해보시겠다. 알겠습니다. 그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이게 공정한 인사라는 게 도지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느냐가 그렇죠.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시장 인사청문회가 나오는데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현재 특별법 자체가 그것에 대해서 일단 안 하는 걸 전제로 돼 있거든요. 이거를 특별법을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제 다른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사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도지사의
그 의중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뭐 그런 체제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그 독립하고 근데 독립하는 게 그냥 이 독립시켜 놓으면 다 자기 괜당들을 추천할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 전 세계를 상대로 그리고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정말 인재를 평소에도 미리미리 좀 봐두었다가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뭐랄까요. 상시 어떤 이 인재 데이터베이스. 예. 그러니까 원래 제주 도내 인사들, 출향 인사들, 그다음 제주도와 이런저런 인연을 맺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제주와 관련된 프로젝트나 어떤 이 활동들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도 좀 갖고 있으면서 이 관리가 되고 있다가 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선거에 의해서 썰물과 밀물처럼 또 그때야 부랴부랴 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오는 어떤 그 인재풀의 한계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앙정부 같은 경우도 국가인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인재 정보에 대한 평소의 관리 그리고 항상 상시 추천 시스템 뭐 이런 걸로 가기도 하는데 뭐 당장 이게 우리 제주의 현안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체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공기업 그리고 산하기관 그 대표를 임명하는 과정을 보면 인사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공정하게 추천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것이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혹시 도의회와의 관계나 아니면 야당 쪽하고의 관계에서 뭐 이렇게 그쪽 인사를 참여시킨다든지 뭐 그런 제도적인 야당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그 인재 추천을 의뢰를 했었죠. 근데 그걸 연정이라 그러는데 연정까지는 아닙니다. 네. 연정이라는 것은 같이 집권당이 되는 게 연정이거든요. 네. 연정은 아닙니다. 인사 추천을 받으면 제가 그 부분을 최대한 존중해서 그 등용을 하겠노라. 왜냐하면 그것은 뭐 야당을 흔들거나 뭐 사람을 빼가기 위한 게 아니라 네.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제주도민의 어떤 미래의 가치 창출을 위해서 유능한 인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야당 성향이라는 이유 때문에 배제돼서는 안 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또 야당에 승인 없이 데려올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개인에게 너무나 큰 짐을 주기 때문에 예. 바로 직전에 우리 뭐 신전 지사님도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의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공식 절차를 밟아서 추천을 의뢰한 거고 이번 행정시장은 아무튼 추천이 부적절하다라는 답이 왔는데 앞으로도 어떤 직위에 대해서는 직위 열려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취지 자체가 인재 등용의 폭을 키우자는 거기 때문에요. 네. 네. 의회에 대해서는 의회는 뭐 도정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비판 견제권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추천을 하셔도 좋고 사후에 비판을 해도 좋고 저는 그것을 겸허하게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이 견제를 통한 균형 그걸 통해서 어떤 도민을 향한 객관성을 확보해 준다는 면에서 의회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결코 그걸 무시하거나 그것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준비한 토론 시간이 다 돼서 한 30초 정도 짧게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네, 뭐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나오면서 그 우려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원희룡을 당선시켰던 그 도민들의 변화의 열망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저는 모든 인사와 예산과 정책을 정리정돈하는 데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어떤 그 우려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도 잘 파악을 하면서 그동안에 익숙해 있던 관행에 대해서 저희 어떤 변화의 노력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의 어떤 그 고민과 지혜를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시고요. 어떤 자기의 이해관계나 연고관계 또는 과거의 관행 때문에 선입관을 가지고 어떤 이 변화와 개혁의 길을 폄하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민 여러분과 뜻 있는 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해묵은 갈등을 풀고 잘못된 관행을 고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외형적인 성장 그리고 보여주기식 도정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변화와 통합의 새 도정이 얼마나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